습니다. 확률입니다. 와우. 확률. 두둥타. 자, 확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도 한번 슬쩍 배우긴 했지만 별거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뭐 하면 돼? 지금까지 앞에서 신나게 셌던 그 경우의 수만 잘 얘기하시면 돼. 확률이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문제에서 말한 어떠한 그 이벤트의 경우의 수. 맞아? 그거잖아. 우리가 경우의 수 쪼르륵 센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그 중에 내가 말했던 그 이벤트와 관련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좀 말해봐. 이게 끝 아니야? 이게 다잖아.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쓸 필요 없어. 쓸 필요. 이거 누가 몰라. 자, 집합 x의 원소가 1, 2, 3이 있어.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어. 맞아? 내가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의 개수를 뭐라고 그래야 되지?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함수 하나를 골랐는데 걔가 1대1 대응일 확률. 이런 거. x에서 x로 대응하는 무수히 많은 함수들 중에 내가 하나를 골랐는데 그놈이 1대1 대응일 확률을 구해줘. 이런 거. 아니면 주사위가 있어. 내가 주사위 한 개를 쓱 던졌는데 그놈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이런 거. 맞아? 그럼 뭐가 필요해?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확률에 해당되는 어떤 경우의 수가 필요할 거라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말로 좀 이쁘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용어 설명부터 먼저 해드리죠. 34페이지 용어 같이 보면서 그냥 읽겠습니다. 자, 시행 어떤 짓거리, 어떤 걸 시행했어요 라는 거, 어떤 짓거리를 한다. 어떤 짓거리?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내가 지금부터 어떤 실험을 해보겠어. 주사위를 던져보는 실험을 해볼게요. 이런 것들. 됐어? 이런 걸 어떤 시행이라고 불러. 당연히 얘네는 반복할 수 있어요. 주사위를 2번 던져, 3번 던져 이렇게. 어떤 짓. 됐죠? 우리가 실제로 뭐 건축 같은 거 보면은 시행사라고 있잖아요. 아시나요?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짓을 하는 행위, 얘를 시행. 그 다음 두 번째, 표본 공간. 말이 좀 어렵잖아, 그지? 표본 공간,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모든 가능한 결과의 전체 집합이라고. 자, 주사위를 던지는 어떤 짓이 있어요. 이때 이 주사위 던지는 짓. 던지면 어떤 게 나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이때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짓에서의 표본 공간은 뭐야? 1, 2, 3, 4, 5, 6 얘네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얘네를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고. 됐어? 집합으로 표현하고 있어. 됐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 표본 공간. 그럼 두 번째, 사건. 살인사건이죠. 미안합니다. 어떤 시행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됐어요? 됐어? 어떤 시행에서의 결과. 던졌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 결과 중에 어떤 걸 보겠다? 3의 배수가 나오는 걸 보겠다.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표현한다고. 되겠음? 근원 사건. 더 이상 세분할 수 없는 사건. 이거는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뒤에 문제를 풀면서. 자, 전사건, 공사건. 그냥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전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공사건, 일어나지 않는 사건. 됐죠? 자, 뒤에는 예시를 좀 들려드릴 거고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1-3번. 여기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다음을 구해봅시다. 표본 공간. 자, 표본 공간이 뭐였어요? 지금 내가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했잖아. 주사위 하나를 띵 던졌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이 있겠지. 그거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 뭐라고 한다? 표본 공간. 그럼 나올 수 있는 결과는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1, 2, 3, 4, 5, 6을 모아놓은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고. 됐어요? 그럼 안 써요? 집합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미 고1 때 배웠거든. 앞에다 n을 붙이잖아. n of a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원소 개수를 바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바로 말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 전에 일단 집합으로 먼저 좀 얘기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거나 이러진 또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근원 사건. 아까 얘기했던 근원 사건이 뭐였어? 어떠한 짓거리를 땅 해갖고 어떤 사건이 딱 나왔는데 그 시행에서 더 이상 세분화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무슨 말이냐? 주사위 나오는 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1이 나오거나 한 번 던졌으니까 1이 하나 딱 나오거나 2가 하나 딱 나오거나 3이 하나 딱 나오거나 4, 5, 6이 하나씩 딱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친구의 근원 사건이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야 1이 하나 딱 나왔어 끝. 2가 하나 딱 나왔어 끝. 3이 하나 딱 나왔어. 4가 하나 나왔덩. 5가 하나 나왔덩. 6이 하나 나왔어. 7이 하나 나왔어. 이게 근원 사건이라고.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됐어요? 한 번의 시행이니까 그래.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라고 했잖아.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해볼게요. 라고 해. 좀 더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보겠습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개니까 첫 번째 주사위하고 두 번째 주사위가 다른 거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건 표현을 여러분 편하게 하세요. 1하고 1이 나오는 사건. 아이고. 아이씨, 편하게 하세요. 첫 번째 주사위 1, 두 번째 1 나오는 사건. 그냥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면. 아니면 첫 번째는 1 나오고 두 번째 2 나오는 사건. 이렇게. 아니면 뭐 첫 번째가 3 나오고 두 번째도 3 나오는 사건. 이렇게. 아니면 첫 번째가 2 나오고 두 번째가 1 나오는 사건. 이렇게. 그냥 다른 거니까 다 써야지 각각.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편의를 위해서 순서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하고. 이건 그냥 집합으로만 표현하면 된다. 라는 거임.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 짝수 눈이 나오는데 자, 주사위를 한번 땅 던져서 짝수 눈이 나왔어. 누가 나온 거야? 2. 됐죠? 짝수 나왔어. 누가 나온 거야? 4. 맞아? 6. 이렇게 쓰겠지?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지. 이거는 뭔데? 근원 사건이잖아. 2가 나올 때, 4가 나올 때, 6이 나올 때.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해서 그냥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만 말하면 되지. 근원 사건이라고 한 게 아니지. 맞아?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그냥 한 번에 다 쓰면 된다고. 됐어요? 얘가 근원 사건입니다. 짝수가 나오게 되는 근원 사건을 말해주면 다 끊어서 이렇게 쓰는 거야. 하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전부 다 뭐 한다? 그냥 묶어서 한 번에 2, 4, 6 나오면 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임. 그래서 얘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확률이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확률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집합 원소의 개수 분에 해당되는 사건 집합의 원소의 개수요. 됐음? 얘를 기호로 표현한 게 여러분들 저기 있습니다. 34페이지 3번 동그라미에 있어요. 됐음?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의 개수분에 해당되는 사건 원소의 개수. 됐어요? 교재에서는 뭐 표본 공간을 S라고 하고 사건은 A라고 한다. 그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이런 집합의 원소들도 누군지 쭉 알아낼 수 있고 그 원소를 알아냈으면 그 원소의 개수도 셀 수 있고 그 다음에 확률을 말할 때는 이 집합 원소의 개수분에 해당되는 사건 집합 원소의 개수요라고 집합을 이용해서 얘기하고 있네. 받아들임? 그럼 우리가 집합에서 썼던 각종 연산들이 있었지. 예를 들면 여집합, 합집합, 교집합, 뭐 차집합도 있을 거고. 맞아?
거기에 각종 법칙들이 있었죠.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든가, 맞아? 여집합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률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다고. 왜? 결론은 뭐로 표현했으니까? 집합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그 집합은 사실 그 집합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확률에서 걔를 적용할 수 있단 말이야. 성질을 배우면서 드모르간의 성질을 배우면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배우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확률에서 그 의미가 있어. 확률에서 쓰인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계속 얘기해 볼게요. 교재 왼쪽에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있죠? 배반 사건과 여사건.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배반 사건과 여사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 일단 첫 번째 합사건. A 또는 B. 뭐 하면 돼? 합치면 돼요. 합집합. 곱사건. A와 B가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때 교집합. 됐어? A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B도 일어나니까 둘 다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A도 일어나면서 B도 일어나는 경우를 봐야 되겠네. 됐어요? 교집합, 집합 표현. 세 번째, 배반 사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을 배반 사건. 이거 무슨 관계라고 부르지? 둘의 교집합이 아무도 없당. 둘의 교집합이 아무도 없당. 서로소.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소일 때 우리 교집합이 아무도 없다고 했죠. 자, A와 B라는 이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입니다 라고 하면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소 관계에 있다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다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내가 이거를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뒤에서 뭘 배우냐? 독립사건이라는 걸 배워. 자, 독립과 배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고 계셔야 돼. 자, 배반 뭐라고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배반이야. 독립은 말 그대로 독립이잖아. 무슨 뜻이야? 혼자. 영향을 받지 않아. 정확하게 말해 영향을 받지 않아. 됐어?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일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날이잖아. 맞아? 일본에 종속되지 않은 날이잖아. 받아들여? 독립.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나는 일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 그때 우린 뭐라고 한다? 둘을 독립이라고 불러. 됐어? A와 B가 독립인 관계에 있습니다. 독립사건입니다. 서로 독립사건일 때. 오케이? 다시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라는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일과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A가 일어날 때 뭐라고 그래야 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둘을 배반이라고 불러요. 됐음? 독립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얘기합니다만 확실하게 이 차이를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5페이지에 있는 찌끄러기 문제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더 볼게요. 자, 이제 사건 정구하라고 있으니까 1부터 12까지 숫자가 적힌 공 12개가 있는데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래. 그럼 2의 배수 누구니? 2, 4, 6, 8, 10, 12. 됐죠? 얘네들 모아놓은 집합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됐음? 네.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끝. 넘어갈게요. 미안합니다. 뚜루둔뚠뚠.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들 보시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 중 한 장을 뽑는 시행에서 5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 8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서 문제. 표, 본, 공, 간을 한번 표현해보자. 한 장을 뽑았지. 전체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는 시행을 했지. 그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7, 8, 9, 12요. 됐음? 거기에서 5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했잖아. 그럼 사건 A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아 5하고 10. 됐어? 8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해서 사건 B는 8의 약수 1, 2, 4, 8. 요거 아니겠음? 네. 맞아요.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사건 A, 사건 B 그냥 말하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는 뭐냐? 요런 거 13번 B의 여집합이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여사건. B가 아닌 B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됐어? 내가 카드를 하나 뽑았는데 B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달래. 그럼 B는 뭔데? 1, 2, 4, 8이라며. 그럼 B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말하면 돼? B가 아닌 나머지 친구들 3, 5, 6, 7, 9, 10 됐어요? B의 여사건. 여집합 그냥 말해주시면 돼. 됐습니까? 그 다음 뭐 15번 같은 경우 보시면 A도 아니면서 B도 아니네요 라는 거죠. 이건 뭔데? 드모르간이잖아. A 합 B의 여집합이죠. 맞아요? A와 B 합친 거의 여집합이지. 그럼 1, 2, 5, 1, 2, 4, 5, 8, 10의 여집합은 누굽니까? 3, 6, 7, 9요 끝.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저 집합연산으로 나와도 어려워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들. 넘어가시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언급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이때 다 보진 않을 거고. 자, 19번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19번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냐면 두 눈의 합이 8이 될 확률이래. 잠깐만. 두 눈의 합이 8. 그럼 첫 번째 주사위 1 나오면 두 번째 주사위 몇 나와야 돼? 7이죠. 근데 주사위 눈에는 7이 없잖아. 그럼 첫 번째 주사위 1 나온 건 의미가 없어. 안 돼. 그럼 첫 번째 주사위에 2가 나왔어. 그럼 두 번째 주사위에 누가 나오면? 6 나오면 8인 거지. 이런 경우 한 가지 있겠네. 3 나왔을 때 5 나와. 이런 경우 있겠네. 4 나왔을 때 4 나와. 이런 경우 있겠네. 5 나왔을 때 3 나와. 이런 경우 있겠네. 6 나왔을 때 2 나와. 이런 경우 있겠죠. 서로 다르니까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가 다른 거 아니야 지금. 자,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왔어 벌써? 5가지 나왔죠. 맞아요? 얘네를 원소라는 집합이 다음 사건의 집합이라고. 됐음? 그럼 문제.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표본 공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주사위 2개 던졌어요. 처음에 1 나오고 두 번째 1 나올 때. 1 나오고 2 나올 때. 1 나오고 3 나올 때. 1 나오고 5 나올 때. 1 나오고 6 나올 때. 2 나오고 1 나올 때. 2 나오고 2 나올 때. 2하고 3 나올 때. 몇 개? 36개. 됐어?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모든 경우의 수는 36개. 그 중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개? 5개였네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 중학교 때 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이 얘기는 중학교 때 했잖아. 그지? 그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 구슬이 3개 있습니다. 노란 구슬이 3개, 빨간 구슬이 2개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28번. 내가 구슬을 꺼낸대요. 몇 개를 꺼냈어요? 2개를 꺼냈지. 자, 공이 5개가 있나 봐. 자, 상황을 좀 보자. 공이 5개가 있는데 거기다 내가 손을 딱 넣어갖고 2개를 딱 꺼내 올린 거야. 받아들여? 근데 그 2개가 다 뭐다? 노란색이다 이거지. 여기까지 됐음? 내가 2개를 꺼내 올렸잖아. 여기서 문제. 내가 이 2개를 꺼낼 때 순서 상관이 있어 없어? 그냥 한 번에 딱 2개 이렇게 꺼내면 되잖아. 그 처음에 노란 거, 두 번째 노란 거 꺼내든 처음에 노란 거, 두 번째 노란 거 뭐 같은 거잖아 이 새끼야. 맞아? 근데 결론은 뭐라고 했으니까? 노란 구슬을 2개 꺼냈어요 라고 했으니까. 그럼 전체 구슬이 몇 개 있었는데? 5개 있지 않았어? 그럼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구슬이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쭉 나오겠지. 그 중에 뭐야? 노란 거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네. 됐음? 됐어? 그럼 여기서 뭘 본 거야 지금? 이 노란 공도 전부 다 다른 공으로 본 거야. 됐어? 서로 다른 3개의 노란 공이 있어요. 그 중에 2개를 선택해요. 됐습니까? 어차피 우린 노란 것만 보면 되니까. 받아들임?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면 남학생이 3명이 있고 여학생이 2명이 있을 때 여기서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그 대표 2명이 누가 될 확률? 남자가 될 확률. 똑같잖아. 맞아? 전체 5명 중에 내가 2명의 학생을 뽑는데 이 중에 남자 3놈 중에 2명이 뽑히는 경우의 수. 됐어? 됐음?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은 이야기들. 그래서 조합을 이용해서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 수업 때는 여기 있는 확률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진행해 보고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유 되시죠? 36페이지까지. 여기 문제 짜잘한 문제들 그냥 쓱쓱쓱 그냥 복습하는 생각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수업 때 만나요.